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에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서 집단 항명한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전보하겠다 이런 뜻을 밝혔습니다. 자, 검찰 개혁에 대한 민주당의 뭐랄까요? 숨은 야성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요. 자, 관련한 법조 이슈들을 하나하나 좀 살펴보려고 오늘 아침에 장윤미 변호사를 연결했습니다. 장윤미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네,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장윤미입니다. 변호사님. 네. 네. 우리 변호사님 소시적에 CBS 기자를 하셨을 때부터 제가 너무나 잘 알던 변호사님이시고, 예, 맞습니다. 실력 있는 변호사, 또 실력 있는 저널리스트, 제가 항상 이렇게 우리 장 변호사님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유, 진짜 고맙습니다. 사실이니까요. 뭐 조금도 된 게 없습니다. 네, 자 변호사님, 지금 정부가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해서 집단 행동을 한 검사장 전원에 대해서 평검사로 전보하겠다 이런 뜻을 검토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한겨레는 네. 대단히 비판적으로 보더라고요.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거기에 대해서는 검사장 전원이 아니라 2명 정도는 빠졌습니다. 임은정 검사장이 있고 예. 또 하나는 이 대장동 사건이 1차, 2차로 나뉘어지는데 네네. 1차 수사팀은 지금 이 검찰의 움직임과 이런 항명에 상당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 당시에 이제 좌장격이었던 또 검사장이 본인은 이름을 올리지 않았는데 부적절하다고까지 하면서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검찰이 그러면 목소리를 이렇게 집단적으로 내는 것이 맞는 것인가? 다른 공무원 직급과 관련해서 보더라도요. 세월호 관련해서 교사분들이 목소리 냈다가 징계받았습니다. 집단 행동했다고. 예. 그리고 그럼 검찰이 이런 유사한 사례에서 똑같이 동일한 수준의 목소리 냈습니까? 아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김건희 씨 수사할 때 소환하겠다라고 했을 때 심지어 서울중앙지검의 라인이 친윤 검사들이었고 송경호 중앙지검장 지검장이었는데 바로 전원을 교체해 버렸습니다. 그때 속된 말로 검찰이 찍소리 한번 했습니까? 안 했죠.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했습니까? 네, 안 했죠.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 많이 말하는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에 대해서 즉시 항고하지 않았다는 거. 이거 함구하고 말하지 않고 그러다가 얼렁뚱땅 넘어가서 검찰을 완전히 신뢰를 바닥으로 떨어뜨리게 하는 아주 주요한 계기가 됐는데 그때 검사장들 뭐 했습니까? 그때 목소리 냈습니까? 지금 이러는 거는 아주 선별적이고 선택적이고 이중잣대다. 이게 공직사회에 어떤 기능을 하는 것인가? 검사장은 기본적으로 검찰청법상 보장받는 직급이 아닙니다. 그냥 검찰청법이 과거에 개정됨으로 인해서 검찰총장과 검사만 있을 뿐이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검사장이라고 하면서 거기에 책임지지 않고 납득할 수 없는 목소리만 내는 거를 그냥 간과하는 거, 그게 어떤 방식이 됐든 저는 개인적으로 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간과한다는 거. 검사장이라는 자리 자체는 그냥 나중에 임의로 만든 것이군요. 이게 무슨 뭐 특별한 어떤 권한과 권력이라고 보기도 어렵고요. 그런 문제의식 속에서 검찰청법이 한번 개정됐고 실제로 한 검사장이 비위로 이 평검사로 강등됐을 때 소송을 했습니다. 불합리하다는 취지로. 그때 법원에서 판시한 내용이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이건 인사 재량권에 있는 거고 직급이 아닌 직위에 불과하기 때문에 인사권자가 이 정도의 재량은 행사할 수 있다라는 게 법원의 태도이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검사들은, 특히 검사장들은 왜 이렇게 항소 포기에 반발하는지, 아니 항소 포기할 만한 요건이 된다는 건 충분히 알겠는데 이들은 왜 이렇게 반발하는지. 일설에 따르면은 이제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게 되면은 더 이상 항소심부터 유동규에 대한 컨트롤이 불가하기 때문에 그래서 조작한 것이 드러날까봐 그러는 것이다. 일단 그 피고 쪽에서 이제 항소를 제기했기 때문에 항소는 하는데 이제 검찰에서 항소를 안 했기 때문에 검찰이 이제 이 피고들에 대해서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졌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설에 저는 대해서. 여러 예측이 가능하다고
드는데요. 네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의혹이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남욱 네. 변호사가 이게 1, 2차 수사팀 중에 1차 수사팀일 때 배임 액수가 651억 원 플러스 불상액으로 기재를 했었어요. 네네네. 근데 2차 수사팀이 갑자기 그 공소장에 배임 액수를 4,895억 원으로 진짜 어마어마하게 올립니다. 몇 그 배를 사이에 올린 거야? 있었던 건 그 사이에 있었던 건 윤석열 정부의 출범이에요. 그러면서 판을 벌여서 수사를 합니다. 배임으로 이미 기소된 일당을 네. 사실상 그러면 한번 기소를 하면 이 사람들을 추가로 수사를 그 동일 연장선상에서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압박이 그럼요. 되기 때문에. 예. 그런데 검찰이 배임의 쌍둥이 사건인 이해충돌방지법, 너네 원래 기밀 빼돌려서 했지? 그거 그냥 배임해서 수사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걸 딱 하나를 떼가지고서는 수사판을 벌입니다. 이게 이번 법원에서 네. 무죄가 나온 이유입니다. 아. 이렇게 수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남욱 변호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처음에 진술했는데 나중에는 계속 불러대더니 유동규 말을 막 제시를 하면서 너 배를 가르겠다. 어쨌다. 너 이 부분 정진상, 김용 이러면서 올라타고 네. 심지어는 녹취록에 재창희 형이라는 걸 실장님으로 바꿔놓고 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는 거 아닙니까? 예. 이런 상황 속에서 검찰이 그러면 항소장 한 장 냈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왜 안 냅니까? 1차 수사팀은 우리한테 항소하자고 얘기 한번 물어봤냐? 우리는 항소하는 게 부적절하다고 생각했다. 왜냐면 이거 법리상 항소심에서 또 바뀔 그럴 여지가 상당히 적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연장선상에서 유동규가 말을 맞추고 유동규의 진술에 기대어서 여기까지 온 게 너무너무 큽니다. 유동규가 검찰이랑 장시간 면담하면서 피해자 신문조서 하나 만들지 않았다는 의혹도 있어요. 네. 그러면 유동규가 나와서 검찰이랑 나는 다 맞춰놨다. 나 3년으로 끊기로 했다. 라는 증언까지 나오고 있는데 네. 그럼 유동규에는 8년 받았습니다. 구형보다 더 높이 받은 글쎄 상황 말이에요. 속에서 검찰에 협조를 할까? 진술을 유지할까? 그러니까 더 이런 어떻게 보면 정치적 소란을 피우는 거 아니냐는 의혹이 있는 것도 그런 의혹을 자초한 것도 검찰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대적으로 수사를 잘한 1차 수사팀은 가만히 있는데 윤석열 때가 묻은 2차 수사팀이 저렇게 반발하는 걸 보니 뭔가 감추고 싶은 게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그래 같습니다.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전리품 운운하면서 검찰과 법안을 몰아세우고 있는 나경원 의원의 행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참 안타까운데요. 네. 일단 본인의 패스트트랙 재판이 20일 날 선고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이게 정치의 영역의 문제를 너무 이 법원으로 많이 가져간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뭐 여야 할 것 없이 여러 뭐 전현직 의원들이 관여가 돼 있고 다 재판을 받고 있는데 네, 그러면 저는 정치의 어떤 에서 문제가 생겼던 걸 다 법원으로 가져가는 거에는 좀 문제의식이 있고 네, 그래서 공소 취소도 사실 검토는 해볼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나경원 의원이 그런 정치 영역에서의 논쟁과 이 어떤 논의들을 완전히 정쟁의 수단으로 하면서 이거 선처해주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항소하지 않으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소 취소 자기가 해달라고 했는데 그 이 한동훈이한테. 문제의식을 다시 한동훈이한테 사실상 청탁했다고 한동훈한테 얼마나 망신을 당했습니까? 그래 놓고도 자기가 딱 정쟁의 하나의 수단으로 이 항소 이슈를 들어가고 네. 공소 취소도 이 부분은 사실 논의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대장동과 관련해서 글쎄 일당들 말이에요. 말고 그런데 이런 부분을 그냥 완전히 자기의 입맛대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기가 그 덤터기를 쓴다. 이거 본인이 항소 낮게 나오면 검찰이 반드시 항소해야 될 겁니다. 그게 나경원 의원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자, 오는 20일 목요일입니다. 목요일에 이제 이른바 빠루 사건에 대한 판결이 나오는데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단 말이죠. 맞습니다. 우리 변호사님 법률 가족 입장에서 보셨을 때 어떤 판결이 나올 것 같다고 보세요? 뭐 예측은 좀 어렵지만 그래도 예. 우리 변호사님이 판사시라면 제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네. 그 입회를 하고 관련해 가지고 민주당 인사들도 수사를 받을 때 해서 비교적 예. 수사기관이 어느 정도의 이 증거물과 이 증빙들을 갖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아, 이 이게- 사건에도 나름대로 이제 법률가로서 관여가 되셨군요. 네. 네. 그래서 이게 만약에 뭐 검찰이 공소 취소 등을 하지 않고 법률로만 이제 법원 단계에서 판단을 받게 된다면 예.
이거는 아마 집행유예 이 정도, 실형까지는 선고를 하지 않더라도 실형의 유예형 정도는 나올 수 있다고 볼 아니, 수 있을 겁니다. 집행유예도 징역형이고요. 이게 만약에 그대로 확정되면은 맞습니다.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집행유예형이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네. 나경원 의원이 반드시 항소를 할 텐데요. 네. 그래서 확정되지 않도록 할 텐데 예. 이 기본적으로 물리력을 사용해서 국회를 무력화했다라는 점, 네. 그리고 그런 문제의식 속에서 사실상 만들어진 국회 선진화법이 그런 사안들을 엄벌하겠다고 입법권자의 결단이 있었다는 그 입법론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예. 아마 법률적인 부분으로 본다면 나경원 의원은 엄벌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그래요. 항소를 하겠군요. 만약 그런 결과가 나온다면. 무죄가 나올 확률은 좀 낮아 보이죠. 워낙 그 풀 HD 동영상으로 확보가 된 증거가 있는데. 맞습니다. 그 경찰이 확보했던 그 당시에 그 동영상들을 보면요. 네. 직접 뭐 체증한 것들도 있지만 방송국에서도 협조를 받아가지고 대단히 생생하게 CCTV 그리고 방송국 화면 예. 이런 게 전방위적으로 있어서 그 행위가 완전히 확실하게 영상으로 남아 있습니다. 예. 이게 나경원 의원에 대해서도 아마 비슷하게 남아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자기가 단순히 방어하기 위한 차원이었다, 정치적 선택이었다, 이렇게만 항변해가지고서는 선처를 받을 수 없는 국면인 것 같아 보이기는 합니다. 예, 변명이 너무 약해요. 자, 그 변호사님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내란 네. 재판이 그 지연되고 있고요. 지금 네. 왜 직위원 쪽으로 지정 배당된 거 아니냐, 컴퓨터가 아니라 지정 배당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예. 수상한 직위원 재판부인데 이대로 가만히 있어도 됩니까? 이게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건 네. 지금 뭐 이를테면 박성재 전 장관 영장도 기각되고 이런 게 법원이 다 이걸 단건별로 건별로 보면서 그냥 법률적인 관점으로 내란이라는 것의 어떤 엄중함을 잘 새기지 못한 채 판단을 내리고 있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는 것 같거든요. 네. 다만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고민했던 내란 전담 특별재판부가 생기게 된다면 네. 이거는 사실 판사가 바뀌게 되면 저희가 공판갱신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예. 이걸 악용했던 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었어요. 네. 전 판사가 했던 걸 이번 판사는 못 봤으니까 우리 이거 다시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녹취를 줄줄 풀고 이런 어떤 지연 전술을 썼었습니다. 네. 그래서 전략적으로 보면 지금 직위원 재판부에서 바뀌거나 하는 게 어떤 속도를 생각한다면 상당히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당장 재판부 교체 등을 고민하기는 조금 너무 많이 와버렸다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직위원 재판부도 이런 문제의식, 국민들의 우려를 모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과로서 얘기해줘야 됩니다. 이건 내란이고 국민에게 총꼬리를 들이댄 범죄라는 부분을 그런데 너무 가볍게 재판 진행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고민도 있습니다만, 저는 일단은 1월 18일 전에는 반드시 이 선고가 나와야 된다. 이때가 구속기간 만료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그때 선고가 나기 어려워요. 2월 말쯤 한다는 얘기가 있고요. 그 결심을 그때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럼 이대로 그냥 윤석열은 풀려나는 겁니까? 다른 방법이 없나요? 예,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있어요? 기본적으로 지금 내란죄로 구속 기소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네. 일반 이적죄로 추가 기소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예. 추가 기소가 될 때는 구속 수감된 피고인 같은 경우에는 기계적으로 네. 법원이 직권으로 구속기간을 연장하거나, 왜냐하면 새로운 건이 왔으니까요. 아니면 검찰이 별도로 또 이 구속기한 연장을 위한 영장 청구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네. 그 부분으로 1월 18일에 반드시 풀려나게 된다라고 지금은 뭐 단언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기는 합니다. 이제 지금 재판부에서 이 사람 더 묶어둬야 되겠다라고 판단하면은 구속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맞습니다. 일반 이적죄 재판부에서 직권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적죄 재판부의 판사가 누구죠? 지금? 제가 그 부분까지는 어쨌든 직위원은 아니죠. 직위원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위원 재판장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장 변호사님 오늘 아침에 이런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장윤미 변호사님과 함께 이 이슈 살펴봤습니다.